자, 우리가 이름 없는 임시객체 발생하는 것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실행시켜 봤을 때 이렇게 함수의 반환 형식으로 클래스가 오게 되면 이름 없는 임시객체가 이렇게 복사 생성되고 이렇게 삭제된다.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복사 생성된다는 거죠. 복사 생성.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왜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객체가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지금 정의를 했었거든요. 복사 생성자를 정의할 때 이 정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원본 객체에서 복사본 객체로 복사할 때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이런 포인터 멤버에 대해서 단순 카피가 발생하기 때문에 쉘로우 카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쉘로우 카피 문제가 발생할 때 복사본이 객체가 소멸될 때 얘가 델리트 되고, 그럼 이 메모리가 날아가게 되죠. 이 메모리가 먼저 날아가서 없는데, 삭제되고 없는데, 복사본 객체에서 다시 메모리를 해제할 때 이때 복사본 객체 델리트 시 우리가 메모리가 문제 발생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딥카피를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딥카피를 해서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가지면서 내용도 같게끔. 그래서 이 객체가 딜리트 되면 위에 있는 메모리가 삭제, 이 객체가 딜리트 될 때는 아래에 있는 메모리가 삭제돼서 그런 메모리 딜리트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로 관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름 없는 임시 객체는 실행 파일에서 볼 때쯤 이름 없는 임시 객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자기가 복사만 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복사만 하고 사라진다. 값을 그냥 자기가 있는 값을 복사하고 사라지는데, 이 복사하는 연산이 만약 단순히 저희는 뭐 인티저 변수 하나, 뭐 문자열 변수 하나지만 이 복사하는 연산이 엄청나게 큰 뭐 그림이거나 더 큰 동영상일 때 객체가 갑자기 동영상 큰 게 막 몇백 메가짜리가 갑자기 탁 복사됐다가 메모리가 그만큼 사용됐다가 쑥 사라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임시 객체가 확 사라져 사라졌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시스템상에서 메모리 사용이 갑자기 급증했다가 피크 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C++11에서 무엇이 나왔냐, 그때 이동 시멘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동 시멘틱이라는 거는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로 구현되는데, 임시 객체가 생성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요가 생성되는 건, 이 객체가 생성되고 삭제되는 거는 막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의 연산을 적어도 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동 생성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이동 생성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이동 생성자를 추가로 정의를 해볼 텐데요. 생성자 종류가 참 많죠.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이랑 같고요. 매개 변수로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알밸류 참조형 클래스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생성자 초기화 목록을 같이 한번 쓴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성자 초기화 목록은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클릭이 안되네. 잠시만요. 그래서 생성자 초기 목록에서 이렇게 객체화로 알밸류 참조로 받아온다. 객체를 알밸류 참조로 받아오는 걸 이동 생성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가 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력문 하나 넣고요. 이렇게 하나 더 추가만 했습니다. 뭐만 추가했어요? 이동 생성자만 추가했습니다. 이동 생성자. 알밸류 참조를 객체로 받아오는 이 이동 생성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삭제되는데, 임시 객체가 생성될 때 보니까 아까의 복사 생성이 아니라 이동 생성자, 우리가 금방 만든 이동 생성자 형태로 객체가 만들어졌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객체가 만들어질 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된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가 호출됐다. 저희가 복사 생성자를 왜 만든다고 했죠? 딥카피를 하려고 복사 생성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매번 임시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딥카피를 하게 되면 이런 큰, 여기에 만약 몇백 메가짜리 메모리를 사용하는 객체가 큰 게 있다면 임시 객체가 계속 메모리를 복사하는 메모리 용량도 2배가 되고 필요한 용량도 2배가 되고, 이런 카피하는 연산에 대해서도 부하가 성능 저하를 끼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쉘로우 카피 형태로 이동 생성자를 만든 겁니다. 왜냐? 어차피 원본은 소멸될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동 생성자는 쉘로우 카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쉘로우 카피 할 때 또 이거 객체 없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동 생성자 내부에다가 이렇게 원본 객체 포인터 멤버를 널 처리를 해줍니다. 이해가나요? 원래대로라면 이 상태로 복사만 되면 원본 객체가 삭제될 때 이 메모리가 삭제되므로 기존의 복사 생성자 만들 때처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동 생성자 내부에서는 이 원본 객체에 대해서 메모리를 끊어줍니다. 이 메모리를 끊어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동 생성자를 나중에 메모리 객체를 만들 때는 이 메모리를 끊어주고 얘 객체가 사라져도 문제가 없게끔 쉘로우 카피를 이때 사용한다. 딥카피가 꼭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에서는 쉘로우 카피 형태로 문제가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껍데기, 데이터에 대한 진짜 껍데기, 사라질 객체의 이 알맹이는 내비두고 이런 포인터 멤버에 대한 껍데기는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만 쏙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객체는 꼭 소멸해 버리니까, 복사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이 객체에 대해서 이동 생성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복사 생성하는 이유는 메모리를 쉘로우 카피하면 이 딜리트 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정의를 했죠. 왜냐면 딥카피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딥카피를 하기 위해서. 근데 임시 객체 자체가 항상 딥카피를 하게 되면 필요한 메모리가 2배가 되고, 메모리를 복사하는 연산도 계속 복사를 하게 되므로 프로그램 내부에서 부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금방 사라질, 얘는 금방 복사만 하고 사라지는데 메모리를 2배나 갖고 있고 복사도 하고 이런 부하가 있기 때문에 임시 객체가 생성될 때
복사 생성으로 생성하지 않도록 저희가 쉘로 카피 형태의 이동 생성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 내부에서는 뭐 할 거냐? 이렇게 원본 객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널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객체가 딜리트 돼도 메모리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객체에 대한 데이터는 복사본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동 생성자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실습 과제 한번 해보면서 이 부분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